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께 복잡한 고민 해결로 행복을 드리는 청년 민경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FR자산관리 박성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권주영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간편보험입니다. 오늘 간편보험에 대한 내용은 민경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간편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편보험은 말 그대로 간편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걸 어떻게 이렇게 설계사분들한테 저희 간편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제가보험입니다. 오늘 제가보험에 대한 내용은 권주영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칭찬드릴 보험은 제가보험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MC님 혹시 제가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도 제가보험이란 내용은 좀 생소합니다. 어떤 보험일까요? 네, 제가보험 설명에 앞서서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에 대한 불안감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치매를 주제로 한 드라마 그리고 각종 영화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드라마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몇 년 전에 그 김혜자 배우님께서 좀 출연을 하셨던 드라마를 보고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고 나서 많이 울기도 했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보시던 시청자분들에게는 물음표 한 가지씩 생기셨을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또는 내 자녀가 감당하게 된다면 그런 걱정들로 치매보험에 대한 이슈몰이를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치매보험은 관심사가 높습니다. 저는 오늘 치매보험보다 보장 폭이 넓은 제가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가보험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C님, 혹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 건강보험료 영수증에서 좀 써 있는 걸 봤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보통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사진을 첨부해 봤는데요.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지원으로 간병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현금 등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듯 좀 알쏭달쏭하죠. 네,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질병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각종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상해로 다쳐서 장기적, 즉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이 어려울 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치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하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라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좀 고령이 아니어도 65세 이하도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뇌혈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65세 이하라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의 관심사 치매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런 노인성 질환이 굳이 나이가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장기 요양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누구든 나이는 먹죠. 또 누구에게나 부모님은 계시고요. 이런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 노인성 질병이 원인이 질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고령 어르신들이 치매 증상이라든지 기억 관련 머리 쪽 손상이라든지 그렇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치매를 비롯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거와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 24시간 이상 돌봐드리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핵가족화 또는 고령화,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증가로 인해서 24시간 돌봐드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도와드리는 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런 치매 노인분들이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러한 것들은 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주간 보호센터는 가끔 인형도 만들어 오기도 하고 종이 접기로 꽃도 만들어서 TV 장식도 하고 네. 마치 아이를 키울 때처럼 조금 그런 장난감이라도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간 보호센터가 단순히 어르신분들을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명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한데요. 네. 가끔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바람도 쐬어주고 생일 파티 등 많은 활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장기 요양 서비스 종류를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에 해당되는 서비스 등이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주 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복지 용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표를 보여주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여기에 재가급여에서는 주 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강호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근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이 지금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장기 요양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면 이런 서비스는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당연히 엄청난 보장 제도이고 잘 마련돼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기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비슷한 구조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담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손의료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실손의료비로도 충당이 되지 않고 있어 기타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노인장기 요양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재원은 건강보험료 함께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정부 그리고 자기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식대를 포함해서 약 6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병원비랑 약제값은 별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자기 부담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6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각각 서비스별로 비용이 좀 어떻게 드는 걸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비용은 15%, 시설급여 비용은 20%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는 일부 경감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재가급여 한도액은 하루 4시간 이용 수준이다 보니 4시간 이상 이용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본인 부담금입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비급여 부분이 식비 등은 별도이다 보니 부담이 더 될 겁니다. 경제 활동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는 일부만 부담하는 비용에도 적은 금액이라 할 수가 없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장기 요양 5등급부터 꾸준히 생활비처럼 지급되는 재가보험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대상자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모두 지급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장단점을 잘 검토하셔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재가급여 비용은 15% 그리고 시설급여 비용은 20%를 이용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요양 5등급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등급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위에서 언급한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립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의 신상태를 조사해서 요양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표에서처럼 45점 이상 51점 미만자는 5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자는 4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95점 이상은 1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가장 하단에 보면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생소하실 겁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가 확대되면서 신설된 등급입니다. 아직 재가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초경증 치매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CDR 척도 0.5점 정도로 치매가 의심되는 정도라 아직 치매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지지원 등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 요양급여가 확대되면서 신설된 등급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CDR 척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CDR 척도는 또 어떤 걸까요? 네,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CDR 척도는 임상 치매 척도로서 0점에서 5점으로 나눠진 등급으로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검사하여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하고요. 세부적으로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장 등 6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검사자는 환자와 보호자의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각 영역별 점수를 결정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CDR 척도 검사는 치매 검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장기 요양 등급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이 장기 요양 등급도 판정 기준에 좀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등급을 구분 지을까요? 네, 치매보다 장기요양 급여가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사 항목 또한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신체 기능 항목, 인지 기능 항목, 행동 변화 항목, 간호처치 항목, 재활 항목을 체크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5등급에서 1등급을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CDR 척도와 달리 1등급이 가장 중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CDR 척도부터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재가보험이나 이런 시설보험을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하니 저는 오늘 보람 하나를 더 챙겨가는 느낌인데요. 재가보험은 초기 단계인 5등급부터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70만 원, 일정 금액을 생활비처럼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1회 진단비를 받는 보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양급여 대상자임에도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장 좋아 보입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재가보험 역시 각 회사별로 나이, 성별에 따라서 보장 금액과 보장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가급여 대상자만 보장이 되는 보험 상품이 있고 재가 또는 시설 모두 보장이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보험료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의 주변 환경과 미래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권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재가보험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재가보험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